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요, 전체주의 입각해서 우리를 억압할 수 있고, 돈이라는 자본주의를 그 매트릭스에 빠뜨려서 우리를 더 옥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거는 누군가 소수 집단이 체제와 사상과 이념을 이용해서 우리 위에 군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용해서. 자, 실마 채널은 마음수행 채널이고요. 영성 채널입니다. 대한민국 호가 이제는 체제 전쟁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자유민주주의다. 또 뭐 이런 전체주의 국가 쪽으로 틀어져 보이는 그런 양상도 보이기도 하고, 이럴 때일수록 영성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영성은 확실히 체제 위에 군림합니다. 영성이 분명히 존재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성이 정말 뿌리 깊게 그리고 넓게 분포했기 때문에 그 위에 화려한 문명도, 또 체제와 이념의 사상도 그 영성 바탕 아래 피울 수 있었습니다. 이 영성이야말로 진정한 그 체제를 아우르는 어머니의 그런 가치라고 할까요? 그런 토양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에 있는 현실이 영성의 전쟁,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선이고 전체주의 체제는 악이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곧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선과 악의 대립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뉴스라든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런 형태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체제 전쟁, 이념 전쟁, 사상 전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만, 이거는 곧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집단적인 영성의 성과 악의 대립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의 아주 궁극적인 뿌리는요, 구독, 좋아요, 알림은 사랑입니다. 투사입니다. 그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개인이 느껴야만 하는 무의식적인 그런 트라우마적인 그런 부담, 과거에서의 그런 안 좋았던 기억, 차마 떠올리기 싫었던 개개인만의 그 각에 기록되어 있는 메모리들이 있거든요. 이 메모리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발현이 돼야 되고, 이게 정화가 돼야 되고 청소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떠올리기가 너무 어렵고 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이것 자체를 다른 대상에게 책임을 전가시켜 버리는 형태로, 집단 무의식적인 형태로 투사를 하게 됩니다. 곧 집단 무의식의 한 에너지 형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탄핵, 계엄령, 그걸로 인한 뭐 내란죄다 뭐다라는 식으로 해서 프레임을 씌워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씌워버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안 느낄 수 있다. 내가 그 책임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 정통으로 비껴난다라고 하는 뜻이죠. 곧 불편함을, 내가 책임을 전가시킴으로써, 투사를 시킴으로써 그거에 대한 자유감이라고 할까?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집단 무의식이 그러한 집단 투사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지금 느껴야만 하는 개개인의 그런 트라우마적인 그런 부담과 과거의 힘든 불편했던 기억으로부터 일종의 그 방어 기제를 쓰게 되는 거죠. 도망가려고 하는 거고, 일단 묻어두고 싶고, 지금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영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보수를 주장해야 되느냐, 아니다 진보로 가야 되느냐, 지금 이런 형태로도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정말 잘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정말 잘 판단해야겠습니다. 의견 선도자에 의해서, 그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선택하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 선택의 기준은,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은 곧 영성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그 트라우마적인 고통, 그 부담에서부터 자유로워질 때, 어떠한 편견과 색안경을 벗어냈을 때,
예, 고정관념에서 탈피됐을 때 그 인식이 보입니다. 중도적인 입장, 중립적인 입장이 아니고요. 정말 산을 산으로 보고 현 상황을 액면 그대로 가감 없이 그 상태 그대로 지금 처해져 있는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올바른 처세 내지는 행동과 자기 스탠스를 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마치 가려져 있어요. 그 가려져 있다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을 드렸던 집단 무의식의 투사로 인해서 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겪어야만 하는,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트라우마적인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에 그 있었던 뭐 6.25 동란도 있었고, 이후에 뭐 유신 정권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민주화 투쟁도 있었고, 그 중간중간에도 뭐 IMF도 있었고,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뭐 그 전에도 구원말 때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전에도 외세 침략 내지는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러면서 국민들이 정말 힘들게 살았었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무의식적으로 이게 차곡차곡 쌓여 있다 보니까 이게 해소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계속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국가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이 무의식의 해방이 있어야만 정말 건강하고 원활하게 에너지가 퇴로를 열어두면서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는데, 이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집단 무의식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어떤 형태로 보이냐면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 형태로 보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노출이 되면 그런 형태로 가게 되잖아요. 자,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개인의 그 신앙할 수 있는 자유, 표현할 수 있는 자유, 특히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는 자유. 그게 중심이 있죠. 상당히 고도화된 체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성의 자유를 체제에서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이것 자체가 내가 얼마든지 신앙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거를 가능하게끔 하는 거죠. 이거에 또 반하는 전체주의, 지금 얘기하는 사회주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신앙의 자유와 개인의 인권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수의 합의된 그런 공동의 이익만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체제에 맞게 딱 정형화되어 있는 세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체제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을 하기 위해서, 영성을 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상당히 유리하겠죠. 물론 그렇다고 전체주의나 사회주의에서 신앙과 영성 활동을 할 수 없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자유민주주의보다는 그래도 제약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전체주의에서 신앙과 영성 활동을 한다면은 아마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아, 내가 닦아야 될 게 많구나. 죄가 많구나. 뭔가 더 여기서 정말 진정한 뭡니까? 사상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정말 더 믿음을 더 견고하게 쌓아야 되겠구나라고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거에 반해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해서 그렇다고 병폐가 없는 거는 아니죠. 만약에 전체주의에서의 신앙이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에서의 신앙은 많이 자본주의적인 성향으로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게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돈을 끌어당겨야 된다. 개인의 그런 이익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영성을 또 활용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결핍에 따른 욕망이 존재합니다. 이것 또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영성으로서의 한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체제를 불문하더라도 영성을 개인이 얼마만큼 그 환경에 맞게 수용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갈라질 수가 있겠네요. 결국에는 뭡니까? 전체주의는 그런 당의 일원화된 체제에서 그 프레임 안에서만 견고하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들이 계속 유지되기만을 바라겠죠? 그렇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의 단점은 없을까요? 있죠. 끊임없는 경쟁 상황을 계속 만들어서, 경쟁이 그렇다고 나쁘다고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합류할 수 없는 단체들도 개인들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끊임없는 무한 경쟁에 빠져들여서 빈부의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되고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없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니까 이제는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일부 다른 집단들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가진 자들이 좀 더 약한 자를 좀 더 보장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상적인 그런 기반을 조금씩 취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나왔던 게 뭐 그런 토지 공개념이라든가 또 우리나라에는 전세 훌륭한 전세 제도가 있는데 이 전세 제도를 또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보이고 이러면은 어느 한 측에서는 이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사유재산과 충돌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도 목격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뚜껑 보고 엄청 놀라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아, 우리는 아직 70년 전에 우리 6.25 때 그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종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종전이 아니고 엄연하게 주적인 저기 북한을 두고서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위에는 민주주의 국가예요. 예, 전체주의 인민민주주의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거죠. 전체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민주주의 공동의 이익만을 대변하기 위한 거고 자유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개인의 인권을 바탕으로 하는 사유재산의 인정,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주는 그런 국가란 말입니다. 몇 안 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지만 모든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는 아닙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그런데 여기서 그거보다도 영적인 차원에서의 더 중요한 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그나마 전체주의적인 사회주의적인 것보다 한 단계 위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사유할 수 있는 능력, 비판할 수 있는 능력, 논리적인 능력, 이성적인 판단을 근거해 하는 체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곧 논리적인 이성을 바탕으로 체제가 유지되고 보존된다. 그 사상적인 기반이 그나마 좀 고도화됐다. 자유민주주의가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정적인 기반, 감성적인 기반에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막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영성적인 부분, 이 자기 체제에 방해가 된다라고 해서 그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 영성과 종교가 지금껏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는 그 가장 큰 이익은 뭐냐면요. 현실에 대한 고통을 위로해주고 보다듬어주고 그 고통이 주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김하면서 뭔가 분리된 입장이 아니라 그런 아주 그냥 통합적인 입장에서 관찰을 하게 되면서 내 스스로 나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게 됐을 때 그 체제와 그 사회와 그 관계의 입장에서 나라는 존재가 개인적인 존재가 절대적인 우주와의 그 관계의 그 입장에서 이게 뭔가가 이렇게 좀 싱크가 틀어졌던 싱크가 이렇게 조율이 되고 맞아지면서 어떠한 그런 깨달음 같은 걸 얻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러면은 막스 입장에선 공산주의라든가 전체주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그 사상을 관찰하기가 장애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장애가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종교를 탄압할 수밖에 없죠. 그거에 대한 아주 예가요. 1차 세계대전 때 그 스탈린이 그 볼셰비키 혁명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이 그 러시아 종교를 갖다가 탄압을 했습니까? 뭐 엄청난 주교들이 처형을 당하고 6천 명이 거의 다 처형당하고 종교 탄압이고 박해죠. 이토록 굉장히 심했단 말이에요. 그 중국에서도 문화 대혁명 때 10년간 있었잖아요. 66년에서 76년 사이에 있었던 문화 대혁명 때 얼마나 많은 종교가 박해가 되고 자기네들의 그 자국의 그 몇천 년 된 그 문화를 갖다가 자기 손으로 깨부시고 현판도 몇천 년 된 건 막 깨부시고 중국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공자의 그 분묘도 다 파헤치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탄압을 막 엄청나게 했어요. 중국 불교 다 없애고 막. 그것뿐만입니까? 뭐 저기 뭐 티베트에 가갖고 그냥 뭐 이거 뭐 서남 공정
통해서 그때 중국 그 대혁명 때 6천 개 이상의 그 티베트의 사원들을 다 개박살을 내고 뭐 거기에서 있는 그 종교인들을 탄압하고 막 몇만 명이 막 죽어나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문화에 대한 그 인식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해요. 영성 입장에서는 정말 꽝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요, 이 영성인은요, 어느 체제에서든지 정말 공부된 자는요, 그 체제를 겁나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는 비판 능력을 갖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그 자아의식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그 트라우마적인 부담 내지는 그 과거의 그 기억을 정화하면서 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런 사유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능력들이 개발이 됩니다. 상승하게 되는 거죠. 인지 능력 내지는 인식 능력이 월등하게 좋아진단 말이에요. 좋아지게 되면 모든 체제를 다 비판할 수 있어요. 공산주의, 전체주의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고 자유민주주의 또한 엄청나게 비판해낼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영성은 체제 위에 군림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이 뇌화부동처럼 언론이라든가 미디어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해서 거기에 휩쓸릴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성을 개발하고 여러분의 그 인식 능력을 상승적으로 키를 돌림과 동시에 그리고 갖고 있는 개개인의 독특한 색안경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색안경을 내려놓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되겠죠. 이 용기 있는 자만이 그 현실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바꿔낼 수가 있어요. 그 1941년인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 종교의 총교주가 그때 스탈린이 그 정권을 잡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 종교 박해가 엄청 그 전에 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이게 죽어나가니까 교주들도 죽어나고 많은 그 신앙을 도와주고 있는 그런 신부들도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분은 그나마 깨어있는 분인 거죠. 아주 스탈린이 관심 있게 봤었어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러시아 국민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해.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려고 했을 때 영성의 힘으로, 신의 이름으로 독일군과 맞서서 싸워라 시민들이여 라고 봉기하자라고 러시아를 구하자라고 이것 자체가 영성을 정말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식으로든지 맞춰낼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바가바드 기타에서 아르주나 왕자에게 크리슈나가 이렇게 조언을 하죠. 아르주나 왕자는 자기 형제들과 자기 친척들과 전쟁을 앞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앞둔 상황에서 크리슈나가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너의 논리적인 이성적인 판단으로 앞으로 나가서 싸워라 라고. 영성은요 감성이 아니고 감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영성을 바탕으로 정말 깨달은 자, 강한 자, 용기 있는 자는요 앞에 나가서 싸울 수 있거나 체제를 비판할 수 있거나 상황에 맞춰서 그 상황을 수용해낼 수도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2차 세계대전 때 총 러시아의 정교의 그 총 주교가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스탈린이 러시아 종교를 갖다가 그 탄압해서 많이 좀 빗장을 좀 열어줬거든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주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성모 마리아상 옆에 스탈린 그림이 그려질 정도니까 예. 그런 식으로 뭔가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획득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듯이 용기 있는 자만이 신앙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영성이 충만한 자만이 어떠한 그 상황에서 자기가 처해져 있는 위치에서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처해져 있는 이러한 현상들이 마치 영성 전쟁, 여러분 내면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소리 없는 피 흘리지 않는 뚜렷한 전쟁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떤 것이 과연 진정한 자기를 위하는 길인가, 국가를 위하는 길인가에 대해서 정말 골똘하게
생각해 봐야 되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정당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인기에 영합해서 포퓰리즘을 과도하게 쓸 수도 있어요. 포퓰리즘이 곧 그 감정적인 그런 부분에 기대는 그런 정책이잖아요. 그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가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 증명서만 떼오면 집도 나눠주고 직장도 그냥 막 해주고 그렇게 포퓰리즘을 남발하다 보니까 나라가 쫄딱 망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주변에 그런 국가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니까 이게 얼마나 고귀해요. 그런 체제이니까 전체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체제 안에서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입장이라면은 그들의 그 속셈을 이게 전체주의가 됐던 자본주의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가 됐던 속셈을 잘 알아야겠죠.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요. 전체주의에 입각해서 우리를 억압할 수 있고 돈이라는 자본주의를 그 매트릭스에 빠뜨려서 우리를 더 옥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거는 누군가 소수 집단이 체제와 사상과 이념을 이용해서 우리 위에 군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용해서 주로 어떤 마음을 이용할까요? 감성적인 부분, 감정적인 그런 부분을 건드려서 계속 충동질을 일으키는 거죠. 이성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논리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왜냐하면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것보다 이성적이고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게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위에요. 이것들이 더 고차원적인 겁니다. 곧 사유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감정적인 그 부분 위에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멘탈계예요. 이게 멘탈계. 그 밑에 감정적인 부분, 감성적인 부분은 아스트랄계. 낮단 말이에요. 이게 3차원이고 멘탈계는요. 4차원과 5차원 사이에 있는 그 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김연아 피겨 선수와 같은 그런 훌륭한 선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인슈타인과 같은 수학의 천재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사상의 그런 뭔가 폭발을 내는 그런 성인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반으로 그 특정한 분야에 몰입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몰입 자체가 삶에 빠진다라는 것 자체가 이건 상당히 의식 수준, 인식 수준이 높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높아요, 상당히 높아요. 이 높은 거를 갖다가 전체주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자기네들은 이 체제를 유지할 수 없고 자기의 밥그릇은 없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얘를 얘 수준으로 끌어당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T발C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논리적인 새끼야? 감정적인 이 수준까지 네가 끌어내려와야겠어 라고 하면서 흙탕물 싸움에 계속 흙탕물을 튀긴단 말이에요. 자, 일본에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돼지가 호랑이를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어떤 방법이냐면요. 돼지가 똥물을 뒤집어 쓰고 호랑이한테 돌격을 하면 호랑이는 도망가요.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죠? 흙탕물 싸움의 논리적인 그 사람을 끄집어내려 자기 수준까지. 끄집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있는 그 이 형국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요. 지금.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영성인들이 조금 더 그거를 본질을 간파해야죠. 본질을 딱 간파하고 아 이거는 악마의 속삭입니다. 이거는 우리를 다시 거꾸로 퇴행시키는 과정에 지금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이런 상황을 누가 주관해낼까요? 누가 만들어낼까요? 밀린 숙제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우리 꼭 이 단계를 거쳐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영성 전쟁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체제 전쟁으로 둔갑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가는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선택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판단이 일지 않을지라 할지라도 나의 비판적인 시각 없이 따라가는 것이 이게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거든요. 비판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입장에서 이 상황을 그대로 보셨으면 합니다. 역시
영성은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잘 어울려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각자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해 준다라고 하는 그 뜻으로 충분히 수호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주의에서는요, 사상교육을 받게 되거든요. 개인의 표현과 개인의 신앙의 자유는 없습니다. 숨어서 영성을 닦아야 돼요. 아니면 탄압받거나.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체제를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아까 방금 제가 2차 세계대전 때 주교가 시민들을 이렇게 북돋아서 전쟁에서 싸우도록 나가도록 그렇게 유도했던 이것만을 놓고 봤을 때 확실히 영성이 여러분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큰 힘을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런 아주 힘든 선택을 좀 무겁지만 해야만 하는 그 순간에 와 있어요.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 그런 집단 무의식의 어떠한 큰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를 누군가에게 전가시키고 투사해 버림으로써 우리가 거기서 너무 도망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거듭해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이 사건을 일으켰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문제라고 봐야죠. 누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못돼서 이 일을 일으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지금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래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이 마음을 닦기에는 굉장히 좀 유리하죠. 전체주의 국가에서 마음을 닦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 그런 조류에 내가 만약에 휩쓸리는 상황이 됐다면 저는 분명히 그렇게 느낄 겁니다. 내가 아직 죄가 많아서 닦아야 될 것이 너무나 많다.